금방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 사무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출산이 낮다고 해서 다 현재 배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저출산 현상이라든가 출산이 낮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오가고 있는 핵심은 출산이 낮다. 그러니까 미래사회 상당히 기계사회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 전략하는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그 전략하는 출산만 하면은 아닙니다. 출산도 그 중에 하나고,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이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임들도 실제 출산율을 중심으로 많은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출산 전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입니다. 이것을 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 추이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 2세기 거쳐서 사실은 호출산에서 저출산, 저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인과학적으로는 인과학적 전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 출산이 특히 이제 2.6기가 떨어질 때라도 우리가 제2의 인구 전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 사회에서 보면 이 과거의 산업혁명 또는 이후에 직후에 또는 최근에 보면 이제 1900년대, 1800년대부터 출산율, 사망률이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의 유입에 다른 나라도 현재 이제 많은 저출산 현상 겪고 있고 고령 현상 겪고 있는데, 왜 한국이 유일하게 이제 학계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 보면 그간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학계 출산율이 한 2명 이상, 2명 정도 이렇게 출산이 나왔는데, 한 2세기, 100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계 출산율이 6명에서 한 명을 때렸는데 불과 한 40~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출산율 추이를 갖고 보면 상당히 이야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출생아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생, 70년대생까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 이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 이 60년대생, 70년대생 총생들이 출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000년대에 전미 이루어집니다. 이때 출생아 수가 보통 60만 명,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한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매년에 이 부모 세대들이 낳은 자녀 수가 한 50만 명 되지 않다 보니까 한 반절 불과합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생, 80년대생들 보면 이 장에서 태어난 분들이 보통 90만 명, 80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출생하는 기간이 사실은 최근에 한 2010년 전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4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출산율 갖고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세대들하고 이 자녀 세대들의 비율이 거의 2분의 1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부모 세대들이 노년층에 들어갔을 때 자녀 세대들이 노년층에 들어가는데, 과연 이 두 배수에 대한 부모 세대를 부양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모 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잘해서 충분히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부모 세대들이 노인이 돼서 연금을 갖다가 수령하고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많은 사회 지출 혜택을 받는데, 이런 지출 혜택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세대들이 노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연금 기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현재 이 고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100년에 걸쳐서 한 2명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대 간의 큰 격차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고령화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보장 문제는 있지만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 단기간에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출산이 떨어지고 현재 낮은 출산율이 끝이 없이 장기간 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이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나 어둡고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 10년 동안에 출산율 높이겠다고 상당히 국가가 사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출산율 변동이 미래의 어떤 인구구조에 어떻게 가지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생산하는 인구 보면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감소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년 인구 비율이 인구 고령화 비율인데 이 노년 인구 비율이 실제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가 한 13, 14%쯤이 되지 않게 낮습니다. 일본이 현재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일본보다도 한 20년이 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 될 때가 지금 20년 후인 2035년에 25%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보다 젊은데 문제는 이 베르 세대들이 엄청난 아까 이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에서 엄청 편안한 세대들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 시대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속도만큼 이 고령화도 가파르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애를 짧게 낳는다 이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전체 인구 구조라든가 인구 규모의 사이즈에서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일으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100년까지 제가 추계해 봤습니다. 여기가 통계청에서 보통 2060년까지 인구 추계를 하는데 2060년 추계를 하다 보면 2030년에 그 정책이 일어나서 별로 감소한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멜서스가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 역설을 이야기하면 인구도 기하급수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계청의 추계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인구 추계를 연장해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60년에 보면 굉장히 총인구 사이즈가 아주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보통 우리가 2060년에 보면 지금부터 50년 우리가 2050년, 60년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인구가 4천만 명이 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도입니다. 1990년에도 인구가 4천만 명이 있고 2060년에도 인구가 4천만 명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를 때 가파른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990년에 4천만 명 인구가 있을 때는 노인 인구 비율이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 4%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4천만 명이 있는데 206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 국가 전략 이런 그 기구에 가서 이야기를 보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으면 국가가 상당히 지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35년에 25%를 초과해서 2060년에 40%의 최고령 국가에 가다 보니까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령화 비율이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일본 인구학회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나서 일본 학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뭐냐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근 10년 이내에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지금 현재 출산율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망 수준, 특히 평균 수명은 그야말로 50국가에서 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노인 인구가 단순한 노인 인구가 아니라 이 90세, 100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노년층의 일자리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령자들을 갖다가 좀 더 일을 하게 만드는 전략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고령자 안에서도 90세, 100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자의 노인의 고령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조 사이즈 문제, 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는 잘 의식을 못하지만 미래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또 진짜로 필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실은 지금 출산율을 좀 올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격하기보다도 이미 그 확정된 사실로 보면 됩니다. 이런 구조죠. 자, 이것은 저출산으로 해서 아까 같이 저출산에는 출산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출산상이 아까 인구 구조, 인구 규모를 갖다 보는 식에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거냐를 한 그로 나타낸 그룹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노동이 공급이 가능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배우 세대들 50년대 60년생이 아주 노동시장을 갖다 장악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현대 산업화 이후에 많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일자리는 자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삼촌, 이모, 고모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2차 창출, 2차 창출하지만 해결이 안 되죠. 왜? 엄청난 배우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가도 자기만한 직장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이 그 2005년 정도에서 단가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배우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거의 활성화되고, 또 거의 따라서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배우 세대, 지금 우리나라의 배우 세대는 20년을 보겠습니다. 1955년생에서 1914년까지 보기인데, 일본에서도 배우 세대는 단가 세대라고 해서 한 2, 3년쯤밖에 안 됩니다. 1947년, 48, 49년인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배우 세대들이 이를 갖다 굉장히 길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노동의 공부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이 그런 시대도 한 2030년대에도 가면